코리아백시자 오늘도 박근호 이델리온 파트너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박 파트너님 오늘 이슈 한번 보죠. 뭐 아무래도 한미 정상회담 뭐 타결 얘기를 해야죠. 네. 내용은 어제 뉴스를 보는데 이제 외울 정도로 너무 많이 나와고 사실 내용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테니까 네. 어제 이제 이게 발표되고 나서 굉장히 길게 좀 시간을 끌 거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갑자기 나왔기 때문에 조목군들이 좀 움직인 걸 말씀드리면 어제 앱장에서 제일 센 건 자동차가 제일 셌습니다. 뭐 최대 수혜죠. 예, 자동차가 제일 셌고 그다음에 지금 프리마켓에서 가장 센 건 일단 핵잠수함 관련돼서 여기에서 핵잠수함이 나온 건 아닙니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승인을 하면서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이제 핵잠수함 건조가 가능해졌는데 하나오션이 뭐 당연히 대장이니까 엄청 급등이 나오고 있고 하나 좀 약간 시장에서 지금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는 종목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 핵잠수함 관련돼서 상당히 연관이 높은 기업 중에 최상단에 있는데 어제 관세 협상 관련돼서 이제 뭐 핵과 관련된 얘기는 좀 언급이 안 돼서 지금 오늘 이제 본장이 열려야 되긴 열리는 걸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풀이장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현재까지는 조금 소폭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론에 대한 부분도 조금 염두에 둘 필요가 좀 있어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에 좀 계속해서 조금씩 올랐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뭐 두 자릿수 이상 급등을 했었고 오늘도 프리마켓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이게 오늘 종가로도 계속 진행이 될지는 끝까지 장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통신장비주 투자 터졌다. 이게 6G 얘기가 계속 나와서 그런 것 같죠? 일단 엔비디아와 노키아 관련돼서 이제 그 부분이 가장 크긴 촉발점이 한데 됐고. 지금 현재 2차 전지 관련주들 최근에 이제 올라오면서 그 과거에 이제 한 2년 반 넘게 고생하신 분들이 그래도 굉장히 좀 마음을 놓고 시장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엄밀히 얘기해서 2차 전지보다 더 많이 고생을 하신 분들이 이 통신 장비 고점에서 물린 분들이 사실 기간도 더 길고 마이너스가 더 큰 편이거든요. 근데 어제 보통 뭐 통신 장비 대장주 하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KMW 그다음에 뭐 오이솔루션 뭐 이런 솔리드 이런 기업들이 뭐 굉장히 퍼포먼스가 나왔었는데 주파수 일단 경매 얘기는 뭐 계속 나왔던 부분이긴 해서 그런 부분은 아닌데 노키아 그다음에 엔비디아 관련된 부분이 가장 좀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터진 거예요? 일단 뭐 증권가에서는 2030년까지 이 랠리가 계속 될 것이다라는 어떤 얘기도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노키아, 엔비디아 때문에 오른 거는 사실 뭐 크게 갈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앞으로 6G 관련돼서는 뭐 나름대로 좀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은 가격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상당히 시장에서 많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뭐 방산이든 조선이든 대부분 다 2, 3년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서 지금 고점을 계속 경신해가는 그런 섹터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뭐 2, 3년 뒤에는 통신 장비주들이 그런 섹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뭐 통신 장비도 지금 여기 AI라는 단어가 붙고 있습니다. 뭐 자율주행이나 로봇 같은 경우도 이제 통신이 원활을 해야 되니까. 네. 이게 어쨌든 뭐 좋은 거는 계속해서 새로운 어떤 AI와 관련돼서 AI가 적용이 돼서 환골탈태를 하는 그런 섹터들이 뭐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그거는 뭐 좋은 거죠. 자, SK하이닉스 뭐 오늘 저도 출근하면서 텔레그램을 쭉 보면서 오는데 뭐 죄 하이닉스 얘기더라고요.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하이닉스가 이제 400조를 넘었죠. 400조를 넘었는데 영업이익이 40%를 훨씬 넘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너무 좀 끝내주는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발표를 하면서 같이 나온 얘기가 HBM 관련돼서 주요 고객사들과 계약은 다 마무리가 됐다. 내년까지 끝났다. 네, 끝났다. 그다음에 HBM뿐만이 아니라 DRAM, NAND까지 다 뭐 완판이다. 완판됐다. 그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예. 오늘 사실은 SK하이닉스의 컨퍼런스 콜 지금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오늘 새벽에 뉴욕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지금 근데 SK하이닉스는 수급이 외국인들이 SK하이닉스 매도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개인 수급이랑 기관 수급으로 이제 삼성전자 좀 약간 수급이 상반되는데 SK하이닉스는 지금
뭐 누가 사든 간에 올라가면 좋은 거니까요. 그러면 네. 네. 자, 5,000p 넘어 6,000p. JP모건이 6,000p 얘기를 이제 공식화하더라고요. 네. 제가 오늘 이걸 자료를 좀 준비를 하면서 이걸 첫 번째 이슈로 삼을 텐데 이건 진짜 뭐 6,000p가 가고도 남을 것 같은데라는 좀 내용도 그러면. 좀 있습니다. 네. 요 내용 오늘 여러분들 좀 약간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LNF 어제 실적이 나왔는데 지난번에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LNF도 굉장히 좋은 네. 그런 성적을 냈습니다. 일단 시장 컨센은 100억대였었는데 영업이익이 이제 221억이 나왔고, 근데 하지만 좀 약간 뭐 안타까운 부분은 뭐 하이니켈 쪽에서는 역대 최고 이 분기 출하량을 좀 나타내긴 했습니다만 순손실은 좀 더 좀 확대가 됐습니다. 일단 영업이익이 한 8분기 만에 이제 흑자를 터냈다라는 게 상당히 근데 지금 LNF가 최근에 급등했던 거는 하이니켈이 아니라 그 LFP 쪽에 들어갈 그러니까 ESS용 네. 양극재 기대감이었던 그렇죠.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번에 뭐 실제 수치에 네. 그 부분이 특별히 반영된 건 없을 거 아니에요. 기대감이잖아요. 네, 없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이슈 오늘 이사님께서 파트너님이 좀 맘먹고 준비하신 6,000p도 가능. 이게 장밋빛 전망인지 네. 아니면 해볼만 하겠는데인지 한번 네. 보죠. 기본적인 이제 증권사들의 의견을 보고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준비된 자료를 보시면 이제 시작일 수도 있는데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KB증권 쪽에서 내년에 이제 코스피 타겟을 이제 5,000p를 제시를 했어요. 리스타킹 사이클은 우리가 보통 스탁하는 주식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리스타킹 사이클은 이제 재고가 비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요가 이제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리스타킹 사이클로 인해서 일단은 기업들의 이익이나 정부 정책, 외국인 순매수에 따라서 PBR 상승이 긍정적이다. 좀 뻔한 얘기긴 합니다만은 리스타킹 사이클은 우리가 보통 자주 하는 얘기는 아니죠. 실질적으로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재고로 인해서 이제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걸 다시 채워넣는. 네.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하와 재정 정책 더불어서 글로벌 폴리시 마켓 이제 정책과 관련돼서 모멘텀이 강화가 될 것이다. 내년까지 코스피 4,000선 중후반대까지를 좀 예측을 한다. 뭐 뻔한 얘기고요. 이제 JP모건 쪽에서 아시아 평균치보다 아직도 우리나라 그 시장 전체의 어떤 그 통계로 봤을 때는 수준이 좀 낮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올라갈 여력이 높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고. 5,000선 돌파를 전망을 한다라고 얘기가 좀 나왔어요. 6,000선 얘기도 좀 나왔죠. IM증권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과거 급등기에는 경제 성장률이 받쳐줬지만 지금은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일단 뭐 더 추가 상승하기에는 조금 어떤 동력이 부족해 보인다. 이렇게 IM증권은 그래도 짚어줄 거는 짚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IM증권 얘기도 그냥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에요. 네. 펀더멘탈이 우리 잠재 성장률 지금 우리 잠재 성장률이 한 1.8% 정도 떨어졌을 거예요. 2% 안 되는 쪽으로 얘기가 되는데 올해 지금 3분기에 1.2% 성장을 해서 올해 1% 성장은 할 것 같다. 연간으로 그렇게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뭐 2분기 때 마이너스 성장하고 그랬던 거 생각하면 그렇죠. 근데 그래봤자 1% 조금 넘는 거거든요. 연간으로. 그것도 예상보다는 좋았다고 해도. 근데 내년에 그러면 우리가 갑자기 뭐 2% 이상, 3% 성장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구조적으로 우리 산업정책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으면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게 된다 그러면 저 IM증권이 우려하는 이 부분이 해소가 된다 그러면 6천이 뭡니까? 뭐 그 이상도 얼마든지 갈 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 가보죠. 이제 이게 눈에 확 들어오네요. 네, 최근에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요.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올해를 포함해서 딱 3번만 투자를 하면 되는 시장이었다. 골자가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제 3번, 앞선 2번 정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으니까. 첫 번째 상승은 이제 86년도서부터 89년도까지 3, 4년 동안 지수가 8배가 올랐습니다. 지수가 800%가 상승을 했어요. 800%. 그러고 나서 16년이 흐른 다음에 2003년도서부터 2007년도까지 4배가 올랐습니다. 네. 지수가 4배가 올랐어요.
4년 동안 지수가 400% 상승을 했는데 그때 오른 이유는 이제 브릭스 그다음에 중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이 앞선 전에 어떤 이런 것과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지수가 가장 많이 올랐던 90년도, 1980년도 후반에 삼저 호황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삼저 호황. 이제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저달러. 네. 근데 지금 이게 40년 만에 다시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분석의 내용입니다. 지금도 저달러, 저유가, 저달러는 이제 신흥국 쪽으로 자금이 이동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이제 과거에 1900년도 후반쯤에 나왔던 80년대에 나왔던 삼조 호황이 지금 40년 만에 재현이 된다. 이 부분을 이제 증권가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말은 되는 것 같습니다. 16년, 17년 터울이거든요. 지금 텀이 이제 4배, 8배 오르고 나서 16년 지난 다음에 4배 오르고 네. 17년 지나고 올라가고 있는데 설명된 대로 말은 됩니다. 말은 되니까 지금 JP 모건도 그래서 6,000P를 제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 3점만 계속 유지가 되면 윗방향을 훨씬 좀 열어놓을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지금 저점 대비해서 대략 코스피가 한 70% 정도 오른 거죠? 70% 70% 정도 올랐죠. 연말까지 뭐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80% 이상 오른다고 쳤을 때 앞으로 이제 몇 년이 갈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대략 요때 3년하고 4년 이렇게 진행이 됐거든요. 이 호황기가 이번에도 한 3년 정도로 잡는다 그러면 올해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5, 6, 7, 2027년까지는 적어도 간다는 얘기고 지금 그게 공교롭게도 좀 반도체와 관련돼서 요즘에 그 얘기 나오는 게 원래는 내년 상반기를 대부분들 얘기를 했어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추세 별 지장 없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뭐 내용들 물론 이제 증권사 리포트들 중심이긴 합니다만 해외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이제 27년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대략 이 반도체 이번 호황 네. 사이클이랑 맞물려서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진짜 드네요. 네. 그 다음에 좀 더 가보면 이게 이제 과거와 한번 차이를 비교를 좀 해본 거고. 이걸 그다음에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시청자 여러분들 그런 지수가 8배 상승을 했을 때와 네. 지수가 4번을 상승을 했는데 그때 대장주는 무엇이었냐가 종목으로 사실 가볼까요? 가장 중요하죠. 근데 반론의 여지가 없이 8번 상승, 4번 상승할 때 지수에서 코스피에서 주인공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삼성전자? 아니죠. 삼성전자는 92년도서부터 그렇군요. 이제 오르기 시작을 했고요. 요때는 뭐예요? 건설주예요? 증권주입니다. 증권주. 증권주가 이 8배 상승, 4번 상승의 주인공은 모두 증권주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인공 노릇을 하고 있지만 결국 지수가 오르면 증권주가 결국엔 대장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게 여러분이 되게 의미 있는 지금, 얘기네. 살펴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럼 두 번의 초황기 때 주도주는 증권주였다. 네. 지금도 증권주가 사실은 올해도 보니까 지수 기준, KNX 지수 기준으로 보니까 두 번째더라고요. 네. 그 기계 쪽, 기계 장비 쪽 이어서 두 번째인데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고 그러면 결국은 역시 이번에도 증권주가 꼭 뭐 탑은 아니더라도 네. 적어도 2, 3위권은 1, 2, 3위 안에는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오르는 지수가 오른다라는 건 무언가 주도주가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냥 증권주로 지수를 올릴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 주도주보다도 증권주 상승률이 앞선 8배 상승, 4번 상승해서 증권주 상승률이 더 높았습니다. 예, 되게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좀 사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분들이 삼성전자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네, 하셨을 텐데 그게 아니라 증권주다. 물론 증권 어떤 종목이냐는 뭐 그때그때 바뀌었겠습니다만 올해는 보니까 미래에셋 그다음에 키움, 한국금융지주 이렇게 세 회사가 미래에셋만 200%를 넘고 나머지 두 회사는 한 150% 정도 이렇게 지금까지 올랐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것도 꽤 많이 올랐지만 굉장히 많이 오른 거지만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이 세 증권사를 포함해서 어떤 증권사든 간에 또 이렇게 몇 배 오를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다. 증권주들의 가장 좋은 점은 주도주가 무엇이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시장만 오르면 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앞서 말씀드린 제 세 대장주들 외에 네. 뭐 내년 이를테면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 그러면은
뭔가 이게 수익률이 더 많이 나는 종목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바뀌든 말든 증권주는 이제 시장이 올라가면 무조건 항상 오른다. 앞선 부분에서 시장에서 이제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이었습니다. 1등. 네. 그러면 나중에 뭐 내일이 됐든 언제가 됐든 증권주 한번 네. 우리 파트너님이 한번 좀 기획을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딱 얘기를 해놓고 그래서 뭔데 그래서 뭐에 대한 말씀을 안 하시면 좀 서운해하실 수 있으니까 뭐 내일 또 금요일이고 하니까 뭐 혹시 딴 거 특별한 거 없으면 한번 네. 또 말씀 들어보시면 그 다음에 또 뭐를 얘기해 볼까요? 달러 인덱스와 앞서서 관계. 이제 우리나라 지수가 8배 오르고 4번 오를 때 표시된 게 지금 노란색입니다. 윗부분에서. 네. 근데 이 밑에는 이제 달러 인덱스인데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할 때 우리나라 지수가 엄청나게 올랐다는 걸 이제 두 개를 비교를 한 건데요. 지금 상황이죠. 지금 전고점 돌파를 한 지금 상황이고 지금 달러 인덱스 흐름인데 더 이렇게 떨어져서 러프하게 횡보해 줘도 우리나라 지수는 위쪽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3저에서 달러가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신흥국 쪽으로 이제 자금이 이동하면서 우리나라 지수가 오르는데 이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는 구간, 진하게 표시된 구간이 이제 하락 구간인데 이 구간이 올 때마다 우리나라 지수는 뭐 엄청난 상승을 했다. 이렇게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환율이 신흥국으로 자금이 들어오려면 우리 시장으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려면은 네. 해당국 투자국의 환율이 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원화가 강해야 됩니다. 달러는 가치가 떨어져. 그래야지 밖으로 돈이 나가죠. 네,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다음 장 볼까요? 삼성전자를 한번 사람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끝났군요. 네. 네, 삼성전자 그다음에 주도주는 증권주였다 했고, 자 이제 오늘의 이제 관심주는 삼성전기를 가져오셨습니다. 네, 삼성전기 보기 전에 저희가 이제 그 동안에 좀 약간 체크를 해드렸던 관심주로 드렸던 종목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그렇군요.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마이너스가 거의 없고. 이제 LTC 같은 경우는 지금 6거래일 동안에 31%가 올랐어요. 그래서 뭐 원전이나 아니면 뭐 2차 전지 관련돼서 부러움을 느낄 필요가 없는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장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바켓. 두산바켓 소개시켜 드리고 나서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9.3% 오르긴 했는데 왜 오를 수밖에 없는지 정확한 지표를 보여드린 점이 저는 좀 유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삼성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알같이 이렇게 또 홍보를 하시는군요. 네.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것도 제가 이제 오후에 출연하는 코너에서 거의 저점을 좀 잡아드렸던 기억이 나긴 하는데 어제 뭐 나쁘지 않은 실적이 나왔는데 조금 약간 밀려서 오늘 상승 가능성이 있어서 큰 상승보다는 좀 약간 소확행적인 느낌을 좀 보기 위해서 좀 설명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다른 건 이제 필요 없고 두 개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원래는 세 개죠. 이제 카메라 쪽, 그다음에 MLCC, 이제 FC 보일그레이드 어레이 쪽인데 다 좋았습니다. 다 좋았기 때문에 실적도 좋고 앞으로 이제 이 맨 밑 세 번째 줄 밑에서 공급 부족이 이제 지속이 될 전망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가격적인 측면에서 공급 부족은 공급하는 쪽에서 입장에서는 이제 가격이 오를 수밖에 비싼 가격을 부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앞으로 더 좋아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장 가볼까요? 이제 차트 잠깐 보고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이거는 차트 이제 좋아요. 그 두산인데요. 이제 삼성전기 차트가 좀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이건 삼성전기. 이거 두산 밥캣 차트고요. 삼성전기 거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이제 주가 차트를 잘못 이제 캡처를 좀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삼성전기 혹시 이제 뭐 HTS 여러분 분들 삼성전기 차트를 네, 찾아보실 요 차트가 요거네요. 이제 삼성전기 차트입니다. 어제 이제 음봉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저 체결 강도 자주 보니까 음봉에서 체결 강도도 상당히 좋았고 최근에 빨간색 외국인 기관 수급이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느낌.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빨간 뭐 양봉 정도 한번 뽑아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해서 밑방향을 너무 크게 열어놓으면 좀 부담스러운 자리긴 한데 그래도 지금 분위기상 어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이니까 눈여겨서 볼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마무리. 이거 일봉이죠? 네네. 예, 한 달 한 반 정도 횡보를 하다가 다시 장대 양봉 만들면서 좀 다시 이제 우상향으로 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제 저렇게 비교적 긴 음봉을 만들었는데 뭐 다행스러운 거는 밑꼬리를 길게 만들긴 했고요. 그래서 오늘
저 다시 위쪽으로 해서 양봉을 만들어줄지 한번 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뭐 시장 분위기 오늘도 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일단 보시죠. 네. 자, 오늘 공개 방송 뭐 얘기하실 겁니까? 네. 일단 네이버 밴드에서 제 이름 검색하셔서 네이버 밴드 들어오시면 정말 많은 자료 준비가 되어 있으니 꼭 들어오시고. 저걸 제목을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해놓으셨군요. 예, 네. 뭐 그렇죠. 아무래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 반에 항상 이데일리온 유튜브에서 공개 방송을 하니까 4시 반 잊지 마시고 이데일리온 유튜브로 여러분들 많이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기 4시 반이니까 장 끝나고 하는 거라 오늘 뭔 얘기할 거예요라고 물어보기가 좀 그러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잘 시장 대응하시고 저 유튜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께 또 좋은 정보 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